세월호 관련 증언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해 만든 뜻깊은 작품들이 세월호가 있는 목포시장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자들이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감안할 때 김종식 현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관건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1호 정책 과제로 섬 교통체계 혁신 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다양성 확보와 청년 공천 30%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도 적용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증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해 붓글씨로 쓴 아크릴 작품이 세월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철제 펜스 사이로 녹이 쓴 세월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펜스 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붓글씨 작품이 내걸렸습니다. 떠난 아이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묵묵히 동거차도에서 인양을 도운 마을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털어놓는 민간 잠수사의 말까지. 후회와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작가 저마다의 필체로 표현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했던 상황,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4.16 그날을 쓰다란 이번 전시는 단원고 학부모와 동거차도 주민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기록한 책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글씨 작가 55명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붓글씨로 쓴 작품 100개가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행동해 주시고 손잡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4.16 그날을 쓰다 전시회는 목포 신항뿐만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고난과 상처를 딛고 만들어진 작품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시금 4월 16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3,700여 명 줄어든 13,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의 전체 60%인 8,300여 명에 달했으며 광양시와 무안군 등지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5세 이상 11세 이하 소아 아동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20%인 37만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78명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다양성 확보와 청년 공천 30%를 연일 강조하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3월 30일 기준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608명이 나섰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10%에 불과하고 40세 미만의 예비후보는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공천심사에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원칙적으로 주문하며 시도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모 신청은 4월 4일부터 닷새 동안 현장 접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기 전 정책 토론회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정을 감안할 때 김종식 목포시장의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이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강성휘 예비후보가 목포시 지역위원회에 경선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민주당 후보들과 시민들 간의 정책 소통을 위해 반드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고 나누는 목포시장 예비후보 당내 경선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주실 것을. 박홍률 예비후보와 조요한 예비후보, 김종식 목포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개최에는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김종식 목포시장, 박홍률 예비후보, 강성휘 예비후보, 조요한 예비후보가 통과한 상태. 결국 현직을 유지 중인 김종식 목포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방침에 따른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는 예비후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의향을 묻고 네 분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구두 합의라도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정한 토론회 마지노선은 4월 8일. 흑색 선전, 비방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전에서 정책 대결을 위한 자리가 꾸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내일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출신인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인의 각 분과 업무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기획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실무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에서는 강상구 기업도시 담당관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파견돼 활동 중입니다. 한국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이 1호 정책과제로 섬교통체계 혁신 방안 연구를 추진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올해 제1차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9개월 동안 국내 섬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해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이와 함께 도서지역 택배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섬 인구 감소 중장기 대응 방안 연구 등 6건의 정책 연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순천 조례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돼 오염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검은 폐수는 엉뚱하게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3년간 해당 설비를 전혀 청소하지 않았다는데 환경부의 정기 점검 대상도 아닌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호수 주변에 돌과 식물이 검게 물들었고 물속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조례 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천시가 조사에 나선 건 이달 초. 그런데 조사 결과 검은 물은 엉뚱하게도 순천시가 설치한 수질오염 저감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하루 지역 수계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담뱃재 등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빗물을 통해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오염 저감을 위해선 1년에 3번씩 시설에 가라앉은 오염 물질을 청소해줘야 하지만 순천시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담배꽁초와 타이어 조각 등 설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각종 찌꺼기들이 흘러넘쳐 그대로 호수에 유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퇴적물이 쌓여서 지금 물이 좀 깨끗하게 못 나가는 거죠. 얼마 전 시설 내부의 청소 작업이 이루어져 현재는 쌓여있던 슬러지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환경부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처럼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곳은 점검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나요? 이걸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나 택지지구 등에선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이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오히려 오염 발생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화 치안감에 대한 의원 면직이 취소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전남경찰국장이었던 안병화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고 의원 면직됐습니다. 안 치안감은 계급 정년이 아닌 연령 정년을 적용해 100개월분 급여가 소급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신안과 목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신안 앞에 중학교를 방문해 미디어 교육 체험 현장을 살피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목포 MBC를 찾아 고유한 지역 정보와 우수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해 전남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격려하고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2022 목포 뮤직플레이 자문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각각 11명과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목포 뮤직플레이는 9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협업 포인트제를 도입해 각 부서의 소통 협업 강화에 나섭니다. 협업 포인트는 한 사람이 매월 200포인트씩 자동 배정받아 협업을 한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 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신흥마을과 소포마을이 전남도가 지원하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고 각 세대에 LPG를 공급합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아파트 공동체와 함께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노동조합 탄압 사과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민주연합노조는 목포시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 회유, 협박 등 지속적인 부당 노동 행위를 해왔고 노조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과의 10년 법적 다툼에서 목포시가 소송 비용으로 쓴 세금은 주민 복지와 주민 생활 향상에 쓰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임기 안에 추진할 뜻을 보이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 대책이 실종된 가운데 개방 농정의 마지막 단계인 CPTPP 가입 계획으로 농민들에게 비수를 꽂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자에게 임기 한 달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남 소방서는 119 구급차로 이송중 출산한 태국 국적 산모에게 베넷 저고리와 미역,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해남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 A씨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것을 돕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목포시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지역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섬생물탐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섬생물탐사단은 고화도 생물자원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생물 조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생물 전문가를 포함해 지역 주민, 대학 등 민관 학연이 참여해 조사를 실시합니다.